술에 취한 채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실수로 119에 전화를 거는 일이 늘고 있어 구급대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태안의 한 폴리어마 비닐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8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에 성공한 가운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의 예비후보들에게 출마의 변과 주요 공약 등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홍성 예산지역 예비후보 7명 중 3명을 먼저 만나봅니다. 지난달 화재로 영업이 중단됐던 서천 특화시장의 영업이 재개됐습니다. 서천구는 잠정 폐쇄했던 특화시장 주변 5일장도 안전을 확보해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뉴스입니다. 위급한 환자를 돕는 구급대원들의 순환 시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술에 취한 채 폭행을 가하는 사람들 때문에 구급대원이 오히려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네, 또 장난 전화나 실수로 119에 전화를 거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긴급 출동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종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원으로 이동 중인 구급차 안. 환자가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한 병원 응급실에선 또 다른 환자가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합니다. 심지어 얼굴까지 가격합니다. 충남의 한 구급대원은 같이 출동한 여성대원을 때리던 취객을 제지하다가 새끼손가락 힘줄이 파열돼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손가락을 다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동해서 들 것을 들거나 현장 응급처치를 하는데 제약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한테 가장 일단 먼저 죄송했고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좀 부담감도 컸던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970여 건. 특히 2021년부터는 매년 200건이 넘는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단자로 구성된 주치자 전담 구급대를 도입하고 방검 기능이 있는 활동복에 목걸이형 카메라를 장착했지만 폭행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대원 폭행 사건은 주로 음주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방해하는 경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관의 안전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도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잘못 걸린 신고 전화도 긴급 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지난해 충남 소방본부의 무응답 등 비긴급 상황으로 처리된 신고 건수는 2022년에 비해 18% 증가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실수로 건 전화로 위급한 피해자의 전화를 못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인 신고와 무응답 등 비긴급 상황으로 처리된 신고가 17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도민을 신속히 도울 수 있도록 올바른 119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음주 상태 등 심신미약은 감형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성입니다. 태안의 한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5일 새벽 5시 45분쯤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농공단지에 위치한 폴리어마 비닐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직후 관할 소방서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공장 내부에 쌓여있던 400톤 이상의 플라스틱에 불이 붙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8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불이 나자 공장 기숙사에 머물던 외국인 노동자 5명이 급히 대피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태안군은 유독성 화학물질 유출을 우려해 안전문자를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 등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충남방송이 우리 지역 출마자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홍성 예산 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 7명 중 3명을 먼저 만나봤는데요. 예비후보 3명의 출마 의견과 주요 공약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방은 인구 소멸 위기로 가고 있고 수도권은 집중화 폐해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거죠. 저는 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의 전문가로서 국회에 들어가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수도권에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지방에도 이양하여 지방이 차별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농민수당을 만든 진보당 국회의원 예산홍성 국회의원 후보 김영호입니다. 제가 출마하게 된 것은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고 붕괴되어가는 농촌 사회를 되살리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청식입니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여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겠습니다. 자치분권을 확대하고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민주주의를 실천하겠습니다. 대통령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저는 내포, 홍성, 예산을 도청 소재지답게 혁신도시답게 만들겠습니다. 내포는 교육과 의료가 어우러지는 첨단 혁신 클러스터로 만들어 10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홍성은 농축수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고 예산은 첨단 미래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홍성과 예산이 함께 한 경제권이 돼서 30만 시대의 초석을 만들겠습니다. 농촌 살리기 위해서는 농민수당 1천만 원 지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공약으로 농민수당 1천만 원 지급을 공약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무분별한 산업단지 유치를 반대합니다. 따라서 예산지역에 유치하는 조곡리 산업단지 유치를 반대합니다. 그래야 농촌사회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기간 대출받은 대출금에 한해서는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당시의 금리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농민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오른 원자재 가격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필수 농자재 가격 지원법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충남대 의대와 농생명대를 우리 홍성 예산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화재로 영업이 중단됐던 서천 특화시장의 영업이 재개됐습니다. 영업을 재개한 점포는 불이 났던 수산물동을 제외한 농산물동 44곳과 먹거리동 6곳입니다. 서천구는 영업 재개에 앞서 지난 3일부터 이틀간 가스 전기 공사 등을 마쳤습니다. 또 오는 7일부터는 잠정 폐쇄했던 특화시장 주변 5일장도 안전을 확보해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들을 대신해 갚아준 은행 대출이 1조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는데요. 고물가, 고금리의 부담으로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금난에 내몰려 빚조차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주요 은행에서 돈을 빌린 중소기업이 연체한 원리금난 1년 새 5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빚에 쪼들리는 주된 요인은 고금리 여파 때문인데요. 금융 상환 시기가 도래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 회복이 더딘 상태에서 은행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연 10%가 넘는 금리에도 이금융권을 찾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늘고 있어 사상 최대 법인 폐업 기록이 올해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불황보다 무서운 것이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와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합니다.
중소상인과 금융소비자단체 회원들은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채무자와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오는 29일까지 2024 충남 청년 창업 창직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 창업가들을 모집합니다. 충남도 이용조 청년정책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책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청년정책관 이영조입니다. 네, 먼저 청년 창업 창직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청년 창업 창직 지원 사업은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와 사업 의지를 가진 청년 창업가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창업을 했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올해는 생활창업, 기술창업 두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 특허 기관인 충남 신용보증재단과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기업별 맞춤형으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지원 사업 대상이 되는 청년 창업가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뤄지게 되는 건가요? 생활창업 분야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 기본 교육을 개방형으로 운영하며 교육이수자 중 사업 역량 등을 평가해 전문가 자문, 멘토링, 500만 원의 창업 지원금과 최대 5천만 원의 특화 보증을 제공합니다. 창업 7년 이내 기창업자에게는 사업 확장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1,500만 원의 창업 지원금과 최대 2억 원의 특화 보증을 지원합니다. 기술 창업 분야는 창업교육, 전문가 자문, 교류,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하며 최대 2천만 원의 창업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네,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자세한 내용은 충남 신용보증재단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로 전화하거나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신 후 제출 서류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 분야별 특허기관을 통해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더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관심 있는 청년 창업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조 청년 정책관과 함께 2024 충남 청년 창업 창직 지원 사업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충남도와 세종시가 충청권을 제2의 수도권으로 만들기 위한 상생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최민호 세종시장은 5일 충남도청에서 상생 협력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농림축산 분야 시설 등을 함께 사용하고 스마트팜 인력 양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두 기관에서 준비 중인 국제박람회 등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월 시작되는 농번기에 충남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충남도는 현재 충남 800여 개 저수지의 저수율은 92.1%이고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오는 4월까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을 40%에서 50%로 예측했습니다. 다만 충남도는 최근 이상기후가 계속되는 만큼 저수율 상황을 특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올해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단기적으로 용수 개발 사업 등 3개 사업에 12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청양 청남지구 논봄용화 용수 공급체계 구축 사업 등 8개 사업에 2,56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충남의 충청권 최초로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모의 테니스장이 들어섭니다. 충남도는 1,3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내포 신도시 일원에 5만 500여 제곱미터 규모의 국제대회급 테니스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기장에는 관중 3,000명 이상이 결승전을 관람할 수 있는 센터코트 스타디움 등 테니스 코트 20면과 주차장 400면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다음 달 설계 시공 일괄 방식으로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